헷갈립니다. 여하튼 이제 국민의힘 경선 자체는 사실은 지금 볼 게 별로 없다. 한덕수 변수가 있기 네. 때문에. 자, 오늘 보니까 한덕수 대행께서 드디어 캠프를 차렸는데 여의도에 개소를 했는데 가깝지 않습니까? 나경원 캠프가 쓰던 곳을 얻었다면서요? 예, 왜냐하면 나경원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비 후보였고 경선 통과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소식 날짜 잡아놓고 개소식을 하지 못하고 끝내버렸던 불행한 경험이 있는데요. 네. 이제 아마 거기를 이제 잡은 것으로 보이고요. 주변에 이제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오세훈 시장 이런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으로 해서 그 장소를 잡는데 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희룡 전 장관 쪽도 이제 붙어서 돕는다라고 하고요. 네. 구도 자체가 참 묘한 것이 지난번 당대표 선거할 때 한동훈 대 나머지의 싸움이었잖아요. 네. 한동훈 대 나머지가 지금 한덕수를 돕고 있다. 그러니까. 그 구도가 묘하게도 한동훈 대 나머지의 구도가 다시 한번 형성이 되었다는 점에서 약간 흥미로운 측면이 약간 있다. 약간 있다. 네. 약간 있다. 네, 게다가 친윤의 티켓 파워라고 하는 게 점점 더 쇠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점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다만 이번에는 친윤만이 아니라 이제 반한동훈에 대한 그러니까 반한동훈 그룹,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 이후에 당권 다툼을 염두에 두고 한동훈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 규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긴 하는데요. 하다못해 나경원 의원조차도 이제 4명 안에 못 들어보내는 게 지금의 초라한 윤석열 티켓 파워거든요. 그렇죠. 심지어는 가장 힘이 좋았던 전당대회 때도 한동훈을 제압한다라는 명목으로 원희룡 전 장관을 사실상 자객 출마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성적표 굉장히 초라했다라는 걸 보더라도 지금은 윤석열 티켓 파워는 굉장히 약하다. 다만 앞으로의 당권 경쟁을 염두에 둔 그 나머지의 지금 주류 정치인들이 어떤 식으로 규합할지에 대한 문제인 건데 그것도 결국은 상황이 펼쳐지면 모두가 뿔뿔이 흩어질 거다. 그러니까 연장선인데 이것입니다. 사실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양달 대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압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원희룡이 왜 한덕수를 돕는가, 나경원이 왜 한덕수를 돕는가, 윤상현이 왜 한덕수의 호의적인가. 이건 간단한 게 결국은 한덕수는 대선 후보로 열심히만 싸워주고 차후에 전당대회, 지방선거 공천권 등을 가진 전당대회에서 내가 당대표가 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서 이번 대선을 이용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방금 전에 국회 본관 기자회견을 했는데 총리실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한덕수 대행이 선거를 위한 사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지금 아크로비스타에 압수수색 갔는데 총리실도 가야 된다. 근데 관계자들이 많이 그만두지 않았나요, 최근에? 네, 그렇죠. 근데 캠프 구성원들이 지금까지 선거를 위한 행보를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귀 기울여야 되는 게, 앞으로 그럼 이 사례를 방치하면 다음에도 선거 앞두고 직전에 갑자기 그 누군가 뛰어들어가지고 선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전례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문제의 점들을 짚어야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어제 이제 오늘 새벽에 나왔던 트럼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 지금 재무부 장관이 한국이 대선 전에 뭔가 통상을 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 주장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쪽도 한쪽 입장이기 때문에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분명히 우리 정부 입장은 7월 대선에 한 다음에 이후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면 정말 혹시라도 본인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우리의 협상 스케줄을 당기고 무언가를 망치려고 했다라는 의심을 산다면 그거는 명명백백하게 짚어야 됩니다. 그 공직선거법상의 공직선거 구조에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끼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해서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덕수는 심지어 자기 출마와 관련하여 가지고 일종의 방미 쇼까지 준비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는 한미가 이제 통상 그 예를 들면 재무장관이 2+2 회담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한덕수를 위해서 뭔가 만들려고 이벤트를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는 의혹까지 사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스코퍼네 장관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최상목의 설명과 달리 줄라이 패키지, 쉽게 얘기하면은 6월 3일 대선 끝난 다음에 차기 대통령이 7월에 합의한다, 이런 시나리오가 아니라 그 미국의 재무장관 말대로 실제로 6월 전에, 쉽게 얘기해서 5월 안에 한덕수의 뭔가 발돋움을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차별점으로서 이거를 대미 통상을 활용한다고 했다면은 저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민석 최고의 말을 허투루 들을 게 아니고 실제로 수사를 해야 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정말 큰 국익이 달려 있는 문제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예민한 이슈이고, 근데 이것을 본인의 발판을 삼아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뭐 본인이 통상 전문가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이미지도 깨질 뿐만 아니라 정말 나라의 미래를 이런 식으로 망가뜨리면 안 된다라는 경고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최상목 안덕근 팀이 60명의 그 정부 팀을 이끌고 협상을 하러 갔을 때 줄라이 패키지를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스콧 베센트 같은 경우에는 예. 그게 아니라 다음 주에도 또 협상을 한다.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끝내기를 바란다라는 게 그리고 굉장히 베리 석세스풀했다라고 평가를 하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내어줄 결심을 한 거다 우리 팀에서. 근데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미국 갔다 와가지고 마치 내가 이 통상 협상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한 거야. 이런 딱 네. 간판 달고 보수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대선 출마를 하는 이런 자기 정치 계획을 예. 갖고서 했다면 당연히 총리실 압수수색을 해서 관련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전 이것도 좀 늦었다. 좀 빨리 했어야 됐다. 예. 왜냐하면 캠프 관계자들이 벌써 다 퇴직을 해버려가지고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 보면 사실 이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 당적도 없는 그렇죠. 상황인 예, 거잖아요. 공직자니까요. 그렇죠. 아 그렇죠. 아직까지 대행이에요. 그러니까 네. 참 이게 황당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선거 아수라백잡도 34일 아니고 남아 있는데. 나눠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다른 당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말도 안 되게 비판을 받을 그렇습니다. 일들인데요. 이게 이렇게 마치 정치공학적으로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좀 짚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네. 보수 언론에 이제 앞서 이제 조갑재 대표 왔다 가셨지만 보수 언론이 그 동업자가 돼가지고 같이 지금 이 공범 상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내용들은 보수 언론들이 따박따박 이렇게 하면 안 더 아프게 된다라고 지적해야죠. 세게 지적을 예. 해야 그게 언론으로서 사명인 건데 지금 그 사람들은 그런 역할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취재 편의점 이렇게 세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를테면 다 끝난 경선에 마지막으로 무소속 후보가 나타나서 별로 지지율이 막 엄청나게 높은 것도 아닌 상황에서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는 심지어 한동훈 후보부터도 떨어지는 그러니까요. 네. 2%포인트 떨어진 후보가 나와서 나랑 단일화를 하자. 그리고 후보는 내가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국민의힘에 입당해 줄게. 이런 지금 전략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당원권 침해 아닙니까? 당원권 침해 소지가 당연히 있죠. 예.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가 굳이 탈당까지 하고 대선을 돕지 않겠다고 한 것은 이번 선거를 치러 보니까 당이 국민의힘이란 간판을 가지고 대선을 치를 생각이 없구나. 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한동훈 후보도 적어도 그 한덕수와 단일화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그래도 이견을 내고 있는데 굉장히 자괴감이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기탁금도 내고 레이스를 했는데 종국적으로 그를 위한 예선전이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창피하고 비참합니까? 허무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돈을 3억이나 쓰고. 예. 그리고 심지어 이제 당원들이 실제로 투표에 관여를 2차 경선부터 하게 된 것이고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후보 선출에 관여한 사람들, 예를 들어 한덕수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이견을 가진 사람들은 또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상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무임승차하는 것이기 예. 때문에 무임승차를 하는 한덕수를 상대로 한 국민의힘 일부 당원들은 굉장히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들이 조성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갈등의 진폭은 점점 커질 네. 수밖에 없고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 국민의힘? 같은 예. 경우에서 이거 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다 떠나서 지금 그 한덕수 대행의 이 대행 그 행보는 용납하기 어려운 네.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 자체를 완벽하게 형해화시켜버린 그런 경우. 그리고 왜 했어 지금 이걸 왜 그렇죠. 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예를 들면은 정대철 헌정회장 이런 분들이 이번 단일화를 옛날에 노무현 이제 정몽준 단일화랑 단일화에 비교하는데 빗대 말도 안 되는 너무 게. 달라요. 네. 왜냐면 한덕수는 기본적으로 정치 세력이라는 게 국민의힘에 의탁하는 사람인 거고 그 일부 그렇죠. 의원들이 사실 몰래 돕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몽준은 국민승리 21, 국민통합 21인가 만들어 가지고 세가 있었고 실제로 정당의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 대 세력의 대결로 해서 마지막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통합을 한 것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을 제하면 그를 지지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의 실체가 불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방향타도 다른 것이 정몽준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이회창 후보 그 쉽게 이회창 후보가 선을 긋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꿈꾼 반면에 한덕수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이자 마지막 국무총리로서 아예 여당이 의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흐름 자체도 매우 다르다.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한덕수는 지금 사실상 홀몸 상태예요. 그렇죠. 뭐 네. 아무런 지지 세력.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이제 반기문
전 그 장관하고 비교를 하는 것인데 제2의 반기문이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본인의 그 행보에 정당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좀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번에 나와서 제대로 평가받아라 이런 지금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그러니까 시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여의도 일각의 정치공학에 아주 밝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망상에 불과한 이야기고요. 저는 나온다고 하더라도 뭔가 대단한 득표율이 있거나 의미 있는 움직임을 만들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